K9 자주포는 미국의 동맹국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리온도 수출 계약을 맺었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와서 보고 갔고, 이제 이라크는 또 중요한 게 이라크 군의 이제 각종 기지를 재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4년 1월까지 KF-21을 만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폴란드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했을 때 현장에서 그걸 봤죠.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K방산은 폴란드 방산 수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2년도에 카이에 입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취재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 창원에 K2 전차의 중요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1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때 이제 K2 전차 4차 양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런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약에 이 K2 전차 4차 양산이 지연되면 회사 문 닫겠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그때 또 폴란드가 대규모 우리 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네 정도였지, 폴란드 수출 전 딱 그런 형국이었는데,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글로벌 방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건 많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납기, 이런 것들이 경쟁국 대비 월등히 앞서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K방산이 글로벌 방산에 이제 사실상 진입을 했고, 향후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분야나 품목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이제 한때 방산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폴란드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그 밖에 중동이 다음이 대세다. 중동이 굉장히 유력한 수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실 이제 이라크 국방부 그 중요한 인사들이 3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한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라크가 청공투, 국내에서 만든 청공투 지대공 미사일도 샀고, 그다음에 수리온도 해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대를 사갔고 수출했고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들은 바로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와서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는 또 중요한 게 이라크 군의 이제 각종 기지를 재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와서 우리나라 이제 대우건설과도 이제 미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기지도 방문해서 기지 재건과 관련된 노하우를 좀 배워갔다라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 밖에 이제 UAE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은 이제 2017년 18년 이때 사실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K9 자주포에 이제 독일산 파워팩을 썼거든요. 엔진하고 이제 미션을 독일 거 썼는데, 이제 사우디하고 독일이 그때 외교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빈살만이 등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자를 튀르키예에서 대사관을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사우디에게 무기 수출 금지를 걸어버려요. 근데 이제 K9 자주포가 당시 독일산 파워팩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수리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산 파워팩으로 다 교체를 해서 지금 이라크, UAE,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 K9 자주포 도입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한 포탄이라던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대규모로 도입을 해가고 있고, 군 병력도 북한이 보냈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방위 산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23을 많이 수출했는데 막상 전쟁에서 써보니까 이 불발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쏘면 목표에 맞는 것보다 목표물이 아닌 엉뚱하게 떨어지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만들 때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 우주 기술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또 우크라이나전 통해서 드론의 북한군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 드론 관련된 것도 지금 기술을 좀 노하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첩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드론 기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또 유사시에는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향후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도에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했고 아마 올해 이제 중동 계약 관련된 얘기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사실 이제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미도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고 그 밖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이 이제 붕괴하다시피 된 상황이니까 우리 이 K 군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의 유지 보수 관리, MRO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군함 건조 관련된 것도 지금 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방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이바지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반면에 방위 산업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숙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시장 위주로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예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내수 시장을 보고 가기에는 우리 방산이 이제는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그럼 어떻게 해외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방위산업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국가 전략 산업이고 현지화를 동반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이 향후 성장을 계속 하려면 글로벌화, 그 다음에 현지화가 이제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방산 무기를 꼽으라 그러면 일단 K9 자주포, K2 전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했던 카이에서 만든 FA50, 그 다음에 뭐 KF21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 K9 자주포는 미국의 동맹국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1000문 이상 운용하고 있고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문 해외 수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2000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궤도 이 캐터필트로 돌아가는 이 자주포 가운데서는 사실상 이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폴란드 수출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입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많고 KF21은 사실 이제 유튜브 상에선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수출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국산 항공기들 수출했던 거 보면 TO10 같은 경우에도 TO10이 공군에 이제 배치되고 나서 5년 뒤에 처음 수출됐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빠르면 이제 2026년부터 아마 이 KF-21 전투기가 공군에 납품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빠르면 2020년 말 혹은 2030년 초반이 돼야 이제 좀 팔리지 않을까. 보통 이제 해외 구매국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에서 쓰는 걸 보고 잘 쓰고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운용 유지 비용이 얼마 나오네. 그다음에 이런 전술적인 용도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사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5, 6년 걸려요. 공군에 배치된 이후에도. 따지면은 2020년 말 빨라야 늦으면 2030년 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KF-21 전투기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서는 가장 최신 전투기고 물론 경쟁 기종으로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지만 이들 전투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최신 모델인 게
강점으로 꼽히죠. 그리고 가격도 유로파이터나 라팔이나 기본적으로 대당 가격이 1,5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KF-12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대공만 할 수 있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9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 이제 블록 2가 다목적 전투기로 변신합니다. 이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는 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1,200~1,3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유럽 전투기 대비했을 때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